여러분은 못 배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학벌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학벌이나 지위를 보고 상대방이 배운 사람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후회하곤 합니다. 못 배운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과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종종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한다. 이는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단지 말투로 표현하려 하며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말을 사용하며 하대까지 하는 것은 더욱 더 최악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잘못 배운 것이 명백하다. 나이를 물어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제부터 말로 올게라며 반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는 그런 형을 둔 적이 없고 두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는 언제나 일방통행을 한다. 이러면 관계도 망치고 존중도 받기 어렵다. 반말은 무례하고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서비스 직원에게 풀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일상에서 받는 열등감을 그들에게 풀어내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비겁함을 드러낸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는 참으로 비열한 행위다.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사람 중에도 반말로 인해 반감을 사는 이들이 있다. 이는 모두 삐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말이 친근함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반말은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더욱 존중받기 어렵게 만든다. 반전되는 더욱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인간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다면 먼저 타인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남을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 인간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서로를 판단한다. 이러한 경솔한 판단은 얕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너는 고생 안 해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얼굴이 밝다는 이유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고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사람이 고생을 모른다고 단정짓는다. 이는 부끄러울 정도로 얕은 사고의 산물이다. 진정한 고통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숨기며 가벼운 말로만 그 아픔을 표현한다. 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일은 자칫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과 그가 겪은 고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고통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아픔이다. 따라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상대방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할 때 그저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이다. 결국 타인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을 대단하다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만이 최고라 여기며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나타내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며 남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고유한 고통과 시련을 겪음을 명심하라. 세 번째, 남이 잘해주는 것을 권리로 아는 사람. 이들은 호의로 대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나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태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해주는 것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해주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는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잘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잘해주면 권리로 아는 사람이 큰 문제이지만 잘해주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을 위해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렇다고 상대가 잘못 배운 행동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지쳐 쓰러질 수 있고 상대는 서운함이 쌓여 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짐이 보이면 중지하거나 거리를 두고 상응하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만약 이미 오래된 관계라면 자신의 어려움과 심정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해할 것이고 화를 낼 수도 있다. 원래 하던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갑자기 변하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다. 하던 대로 하면 상대방은 편하겠지만 이런 타협은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잘해주면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다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호의를 보일 때 선을 넘지 않도록 정도껏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참아주니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사람. 참아주는 일을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 배운 사람들이다. 참아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참는 것은 때로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의 표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막고 관계 유지에도 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참아주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 해석해 그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 약해서 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 또한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비열한 행동이다. 이는 참 못 배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존중과 이해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 참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계를 느끼고 폭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는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과 이해는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만약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참는 사람들의 내면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인내심에 감사해야 한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6번째, 상대방에게 간섭하는 사람.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간섭하며 오지랖 부리는 사람은 남들의 목표나 꿈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와 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통제하려는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이 옳다는 오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뛰어나고 남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많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인가? 남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추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발전해봐야 딱 자기 자신의 그릇만큼만 발전한다. 우물안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만약 더 뛰어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의 편협한 사고와 오만한 사고를 보고 거리를 두려고 할 뿐이고, 더 뛰어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의 건방진 태도에 모두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남들이 뜯어말리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비주류의 방법으로 실험에 성공해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그저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간섭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만 옳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잠시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 채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인간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통제가 요구되는 직장이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섭하려 드는 것은 무조건 삼가야만 한다. 7번째, 남 탓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지 않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상황을 지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수했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보여주기에 신뢰가 느껴진다. 이러한 책임감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피어난다. 남을 탓하지 않는 모습은 어지간한 상황 정도는 본인 스스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기도 하며, 이러한 행동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무거움, 포용력, 듬직함, 능동적인 자세로 비춰진다. 더 나아가서 어리석어 보이지도 않고 듣기 싫은 남의 탓도 안 하기에 함께 어울리고 싶고 이 사람에게만큼은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은 신뢰의 신호가 잔뜩 느껴진다. 설령 정말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탓이더라도 모든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선택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부정적이게 비춰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같은 말을 뒤에서 하기도 한다. 결국 부족하기에 남 탓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도 듣게 된다. 물론 남에게 당한 사람이 위로받아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을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뒷담화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면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말로 냉정하다. 어차피 손해를 봤다면 뒷말이라도 안 듣기 위해서 우선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더라도 이런 평가와 뒷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뒷담화가 없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렇지만 만회할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멋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이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주변에 모인 좋은 사람들로 인해 어지간한 일은 대부분 잘 해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이유부터 되는 것보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모습은 사람의 무게감을 없애고 핑계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좋은 인상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8번째, 남을 함부로 설교하는 사람.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끼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남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을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 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호하는데 자신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치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 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해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것이다. 웃긴 거는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 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여기서 인간관계에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못 배운 사람의 8가지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